네, 5월 5일 월요일 저녁에 5%입니다. 오늘 휴장인데 어린이날이죠. 엄마 아빠들 바쁘신 날인데 자, 저희 우리 어린이 있다가 얘가 너무 커버려 가지고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이 되시면 좋겠고, 자, 시장 얘기는 좀 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시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뭐 지금 개장되어 있는데 선물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조용한 줄 알았던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 얘기를 조금 날렸죠. 날리고 뭐 영화 얘기, 뭐 신입병 얘기 있으니까 전해드릴 거고. 자, 지금 참모들이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재무장관, 더 중요한 베센트 기고문을 통해서 내용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아시아나 유럽이 대부분 휴장일 텐데 오늘 옆에 띄운 게 대만의 TSMC예요. 1% 정도 뭐 살짝 빠져 있는데 대만 1% 하락, 지금 독일과 프랑스 개장인데 보합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아시아 원화가 아시아 환율이 되게 강세를 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랑 위안화랑 대만 달러가 되게 강세를 보여서 여기에서 시장 신호를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파박거리지는 않더라도 그 흐름 시장 신호만 캐치하시면 돼요. 자, 오늘과 내일 화요일까지 우리나라 국장은 휴장입니다. 편하게 있으시고 이슈 있으면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처음으로 했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했는데 좀 버벅거려가 죄송하고,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질문도 많이 주셔서 되게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드렸는데 오늘 간단히 시장 얘기 드린 이후에 거기에 한번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편하게 들어보시죠. 자, 기본되는 달러는 여전히 100까지 안 가고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는 99.5, 10년물 금리도 살짝 올라서 4.3 정도입니다. 야, 근데 토요일날 정말 큰일이 있었잖아요. 자, 항상 5월달 되면 생각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벗을 떠나보내신 워렌 버핏 옹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올해 말까지 하고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가 애플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펀드예요. 미국이 정말 힘들고 위기 때마다 항상 달려가서 이 워렌 버핏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 트럼프는 아직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요번에 주총 때 말을 한다 그랬는데 트럼프나 미국 경기에 대한 멘트를 좀 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강한 말씀 안 하셨고, 어쨌든 지금 다들 보시는 60년간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550만 프로 올렸어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거는 1년에 그때 1억을 넣어놨으면 5억 5천만 원 돼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이게 아마 거의 항상 S&P를 비트해서 이겼던 수익률일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요 근래 한 4, 5년 동안 코로나 이후 별별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워렌 버핏 이분도 S&P를 비트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무역을 무기로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트럼프도 한 것 같고, 북핵에 뭐 북한에 무슨 핵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는 물론 이어지겠지만 이런 워렌 버핏의 흐름과 그 말씀드린 달러 패권의 흐름과 어떤 미국의 그런 게 한 시대가 좀 저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 워렌 버핏이 불세출의 투자자인 이유 3가지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들 보시고 책에도 보고 별별 에피소드가 있는 이 투자에 대한 열정은 정말 미치셨어요. 뭐 별별 에피소드 다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도 이 열정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이 시작했던 60년 70년대부터 실제로 달러 패권이 다시 살아나는 미국이 되게 호시절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국은 샀다 팔았다 안 해도 계속 미국. 근데 그런 면이 저는 올해부터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 한 시대가 저는 저문다 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호시절을 맞았던 운도 되게 크셨던 분이죠. 근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두리 펀딩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보시면 몇 억이에요, 한 주당.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그 안에서 자기 펀드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익 나면 배당도 주고, 배당은 안 주지만 빼서 투자를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펀드는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따서 고가에 사요. 떨어지면 꼼짝도 못하고 공포에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워렌 버핏 옹이 자기 투자 철학대로 했습니다. 그 펀드 내에서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고 떨어지면 반대로 더 사고, 그런 펀딩을 가두리 펀딩 자기 투자 철학 그대로 했다.
저는 사실 워렌 버핏의 이 흐름을 우리 펀드 10년 동안 좀 따라가려고 그래요. 감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잘 타는 사이클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워렌 버핏. 자, 트럼프가 관세 관련 얘기했던 부분은 미중들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대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은 시작됐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여전히 시작이 할랑말랑하고 급하게 보지 마시라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이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시작되는 기간. 하반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품목 관세, 겁을 줬던 자동차와 반도체, 스마트폰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일부 면제를 해줬고 반도체 내에서는 중국도 알게 모르게 살짝 줄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저는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계속 말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포트 있잖아요. 좀 관세 기다리고 있고. 자, 미국에 수입하는 외국 영화에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 영화 보지 말란 거죠. 미국 영화 보라는 건 솔직히 미국 영화 재밌습니까? 저는 재미없어요. 이 몇 년 전부터 저는 블록버스터 안 보거든요. 얼마나 히로물로 미국의 패권이나 그런 걸 많이 해왔었습니까? 이것도 저는 살짝 시사점이 있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 협상이 끝났다 보고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협상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중국에 합쳐서 동맹끼리 맺어서 같이 중국의 관세 때리자 그런 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압박이니까요. 자, 베센트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상당히 큰일하고 있죠. 이제 앨런 머스크도 살짝 빠졌고 피터 나바로도 물러났고 이제 베센트가 정말 중요하고 그 뒤에 상무장관 러트닉 정도 있는데 이 베센트가 트럼프 정부의 3단계 정책 계속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미 마음이 급해서 카드를 다 오픈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했지만 바뀐 게 없어요. 경감은 되더라도 정책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근데 베센트 333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 키우고 재정부채 줄이고 유가를 더 키우는 거, 유가 생산 키우는 거 그런 면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재정 부채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감세를 할게 기다리는 겁니다. 감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 낮춰주고 성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텐데 문제는 1번, 2번은 넘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야. 1번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줄이면 2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계속 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규제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를 부양시키게 뭐 거기에서 그린 산업 이런 것들 빼고 화석원료, 유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작년에 얘기했던 그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너지 우위, 경제안보, 국가안보, 메인 월스트리트 동반 상승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다 알아요. 빨라요. 협상한다니까 바로 돈 들어가서 환율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하반기 때부터 엔진 가동을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 반응에서는 아직 좀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과정만 보시면 돼요. 자, WTI 유가가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한번 띄워놨는데 이게 이미 경기 둔화 반영돼서 2022년까지 빠져있는 56%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오펙이 감산도 한다 그랬으니까 유일하게 유가나 물가를 잡는 거는 트럼프가 성공했네요. 어쨌든 지금 오펙 감산 때문에 유가 좀 떨어진 거 보시고 자, 우리나라 환율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1380원, 70원까지 빠졌어요. 그렇다면 뭐 딱 시그널 줬는데 물론 계속 빠지면 안 좋습니다. 모든 경제지표라는 게 급하게 하면 안 좋아요. 하지만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미중 딜에 대한 흐름을 저는 보면서 이쪽은 오히려 우리는 환율 강세 흐름에서 오히려 정시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좀 본다는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빠르게 시장이 반응한 요 시그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빅머니, 라이언이 좀 바뀌는 것을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달 같이 한번 보시죠. AI 이슈들은 이번 주에 팔란티어 실적 나와요. 유일하게 지금 제가 앱 좀 괜찮다 말씀드렸던 부분 팔란티어 같이 봐주면 되고 그저께 왜 화웨이 칩과 중국의 딥시크가 콜라보되면 젠순환이 두렵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딥시크 때문에 AI 판도가 변했던 게 2월이었고 요번에 새로운 버전이 R2입니다. R2가 나왔는데 지금 챗GPT4보다 텍스트 처리 비용은 97% 저렴하다. 이건 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뭐 저는 담빚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성비 쪽에서 중국이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 일정은 팔란티어 오늘 밤쯤 나오겠죠. 내일 아침 이제 나오고, 자, 베센트가 의회 정원이 내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휴 끝나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FMC 파월에 뭐 그때 금리 동결되겠지만 흐름 챙기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 뭐 내일 또 되면 전해드리겠지만 어제 참 했던 거,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 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는데 구역을 되게 많이 나눠놨어요. 예, 첫 번째 뭐 제가 4번 깡통 찬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율, 환율 변화하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5천과 비트코인 16만 불, 여기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드렸고, 자, 테슬라 로보택시 중국 로봇에 대한 의견, 아픈 손가락에 대한 실수, 저 파월이 데이터 디펜던스라서 되게 느리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월, 6월, 7월, 9월까지 보면서 파월 성격이나 FM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지금 물론 빅테크로 지금 좀 쉬는 거지 이 대장주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팔란티어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소팅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환율 또 나오고 팔란티어, 중국에서 빅테크를 여쭤보셨는데 올해 저는 중국 소비주를 키우는 정책상 요새 귀주 모태주, 요걸 제가 소비 지표로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좋게 얘기드리면서 참고로 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AI 시대, 앞으로 우리가 정말 AI 시대 살아남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든 뭐 정시를 하든 오히려 정시 쪽에서 AI 좀 늦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끼리 인간으로 살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 혹시 2차 전지가 3년 동안 안 좋은데 3년째 안 좋은데 마지막 2차 전지에 대한 제 소견까지 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국이 넘어가면 여기지, 라이브 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 또 내일 혹시 있으면 또 전해드릴게요.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